뉴욕시는 오늘부터 경제정상화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야외 박물관과 동물원, 관중 없는 프로스포츠 경기가 허용되지만 식당, 실내 영업 등 실내 활동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만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주들은 응급실과 시체 안치소에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상원의 추가 경기부양법안 초안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예산을 삭제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실직자 1명에게 매주마다 $600씩 주던 코로나19 특별 실업수당이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종료됩니다. 오늘 뉴욕 일화는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는 내일도 비슷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5,910명 늘어난 394만 4,460명, 사망자는 327명이 늘어 14만 3,61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00명이 늘어 43만 4,664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난 3만 2,58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99명이 늘어나 18만 3,082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15,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경제 정상화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었던 야외 박물관과 동물원, 유적지 등의 운영과 관중 없는 프로스포츠 경기가 허용됩니다. 다만 식당 실내 영업과 쇼핑몰 운영 등 실내 활동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1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가 20일부터 경제 정상화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일부 제한된 상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정상화에 돌입하게 되면서 그동안 비필수로 분류됐던 야외 박물관과 야외 동물원, 야외 식물원과 5개 농업, 유적지 시설 등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이 허용되고 TV와 음악, 스트리밍 관련 미디어 프로덕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 종교 활동의 최대 수용 인원도 33%까지 허용되고 일반 모임 역시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과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등의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고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실내 활동은 금지되며 콘서트 역시 제한됩니다. 또 식당 실내 영업 금지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은 10월 말까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또 5개 보로에서 오픈 레스토랑을 최대 9,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과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오픈 스트릿이 결합된 야외 식당 허용업소 26곳도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기준 전체 확진자 수는 39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14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주들은 응급실과 시체 안치소에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18일 로이터 통신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만 명이 넘게 늘어나 3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7만 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17일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주간 전체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고 이로부터 6주가 지나면서 사망자도 재차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에 5천 명씩 사망자가 늘면서 가장 타격이 심한 지역에서는 응급실과 시체 안치소에 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마리코파 카운티는 시체 289의 보관을 위해 냉동고 14개를 들여오고 시체 안치소 수용 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도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경증 환자들은 복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흡이 힘든 환자들 일부는 중환자실 자리 부족 때문에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7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된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상원의 추가 경기부양법안 초안에서 관련 예산을 삭제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 초안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 등에 관한 예산을 삭제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1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은 경기부양 법안 초안에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250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100억 달러, 국립보건원에 15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배포를 위해 국무부에 55억 달러, 국방부에 2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관료들이 최근 상원 공화당에 진단검사 예산과 CDC 및 국립보건원 예산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단검사는 주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주정부의 일로 규정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의 이런 요구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실직자 1명에게 매주마다 $600씩 주던 코로나19 특별 실업수당이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종료됩니다. 다음 주면 실업자 2천여만 명의 수입이 50%에서 85%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방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해온 주 $600씩의 코로나19 실업수당이 25일부로 종료됩니다. 3월 13일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미국은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및 민주당 여야가 모처럼 신속 합의해 열흘 만에 $2조 달러가 넘는 긴급 재난기금을 풀기 시작했고 재난지원금 규모는 곧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성인 8천만 명에게 1인당 $1,200씩 주는데 1,4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고 위기산업 및 기업에 1조 4천억 달러가 넘게 쓰였습니다. 또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6,7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특별 실업수당이 더해졌습니다. PPP에도 불구하고 각 주당국의 실업수당 주간 신규 신청에 나서는 실직자는 보통대 인원인 20만 명대의 수십 배가 폭증했습니다. $600를 3천만 명에 가까운 실직자에게 매주 주는 비용은 일주 평균 150억 달러에 달했고 만 4개월간 이어졌지만 25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미실업자 2천여만 명의 수입이 50에서 85%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직자 가계에도 문제고 5월부터 나타난 소비 지출 회복에도 심각한 타격을 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스크의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는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마스크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자유를 확대해 줄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신뢰한다면서도 관련 지침은 주지사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별로 마스크 착용 정책이 다른 상황입니다. 미 50개 주 중 주 단위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곳은 28곳입니다. 지난 17일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콜로라도주의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ABC 방송 디스윅에 출연해 마스크 착용 명령이 확진자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를 본 후 결정을 매우 쉽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 차원의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자유를 확대해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지난달 트위터로 마스크 착용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외출할 자유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당신의 자유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다른 변종들이 한 지역의 사람들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두 개의 변종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면 사망자 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7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19의 다른 변종들이 동시에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망자 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UC 버클리대 공중보건연구진은 유럽과 미국에서 돌고 있는 병원체의 변이가 일부 사람들에게 연쇄적인 감염을 일으켜 면역 체계를 혼란시키고 과잉 반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이끈 리 라일리 UC 버클리 감염병 예방접종학과 교수 겸 석좌 교수는 하나의 변종만이 만연해 있을 때 상황을 면밀히 감시해서 두 번째 변종이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전염력이 훨씬 강력한 돌연변이종이 나타났는데 이 돌연변이는 중국에서는 전체 샘플의 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표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종은 또 두 개의 주요 부분군으로 진화했는데 한 가지 추가 변이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변이는 서유럽에서 지배적이었고 두 개의 추가 변이를 가진 두 번째 변이는 미국에서 가장 흔합니다. 연구진은 한 지역에 이들 두 가지 변종이 동시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각각의 변종에 연쇄적으로 감염될 수 있고 두 번째 변종이 아주 작은 비율만을 감염시킨다 해도 사망자의 급증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있는 트럼프타워 앞 거리에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가 노란색 페인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 이후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새 3번이나 이 문구에 검은색 페인트를 붓는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여성 2명이 문구를 훼손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5번가 트럼프타워 앞 거리에 쓰여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는 벌써 일주일째 3번이나 검은색 페인트통을 들이붓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사회의 팽배한 인종차별과 양극화의 사회적 모순, 그리고 감정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훼손 사건은 18일 오후 3시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맨하탄 5번가의 한 구역에 노란 페인트로 쓰여진 이 문구 중 트럼프타워 앞부분에 검은색 페인트를 붓던 여성 2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의 보행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거리 노면에 밝은 노란색 글자를 검은 페인트로 지우면서 그들은 흑인 생명에 관심도 없다, 경찰 기금을 반납하라고 구호를 외치던 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페인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길에 쓰러져 머리와 팔에 부상을 입고 벨리뷰 병원에 입원했지만 현재는 안전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최대의 경찰 노조인 경찰자선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다행히 부상당한 경찰관은 무사하지만 이런 넌센스는 멈춰야 한다며 뉴욕은 위기에 처해 있고 길 위의 페인트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적지 않은 기업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는 8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려 3,600여 개의 기업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17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파산협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3,600여 개의 기업이 법원에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반기 신청 건수로는 지난 2012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올해 들어 미 2위 렌터카 업체인 허츠와 유명 의류업체 제이크로, 명품 백화점 니먼 마커스가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을 낸 데 이어 최근 몇 주 사이에도 일본계 가정용품 회사 무지 USA, 소매업체 뉴욕앤컴퍼니가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각 기업의 회사채 발행, 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파산보호 신청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다시 커질 경우 대출을 늘려 겨우 연명한 기업들도 곤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모든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욕 일원은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더위가 비슷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뉴욕시 일대 최고 기온이 97도에 달할 것이라며 시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뉴저지주 일부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등지에는 한 단계 높은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거의 105도에서 110도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년 600명 이상이 더위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9일부터 뉴욕시 전역에는 쿨링센터가 개장했고 가까운 장소는 311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22일까지 이어지고 소나기가 예보된 22일부터는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 수업 재개가 금지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1000여 개의 각 카운티 교육구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코로나19 감시 목록에 오른 카운티는 33곳.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이들 지역에선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재개가 금지됩니다. If you are not on that monitoring list, you can move forward as a county if you choose to physically open your campus, physically open your schools. However, schools that don't meet this requirement, they must begin the school year this fall through distance learning. 교육구가 등교 계약을 실시하기 위해선 소속 카운티가 2주 연속 감시 목록에 오르지 않아야 하며 인구 1000명당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지침도 발표됐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와 직원, 그리고 3학년 이상 학생들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항상 6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We're putting forth a new mask requirement in the state. All school staff and students, all staff and students in third grade and above must wear masks.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r below, we strongly encourage wearing masks and face shields.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지금 학교를 오픈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강의실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폐쇄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2주 기간 내에 교직원이나 학생 전체의 5% 이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야 하고 한 지역의 학교 25% 이상이 문을 닫을 경우 해당 교육구 전체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감시 목록에 오른 카운티가 올 가을 학기 등교 계약을 실시하고 싶다면 교육구 교육감을 통해 면제 요청을 제출하면 되지만 학부모와 교사노조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난 박경재 LA 총영사가 달라진 한인사회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한인사회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오늘 한인 언론과의 첫 대면 상견례 자리에서 지난 2달여 동안 팬데믹과 대규모 시위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인타운 주 방위군 투입 등 한인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위상을 더욱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주류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격상된 한인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여기 LA시에서 이제 진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한인 타운이 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미 박물관 건축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총영사관 시설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등 한인사회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오는 2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청년 취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최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겨냥한 끔찍한 사람들 발언에 대해 미 한인 사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지난 17일 공식 페이스북에 위대한 LA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표해 한국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강력한 한미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여행업계 종사자 250명과 일반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종사자 가운데 37.8%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여행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답했고 일반 소비자의 23.8%도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한국이 초기에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국격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 9월 변호사 시험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최근 뉴욕주 변호사 시험 이사회가 오는 9월 9일과 10일로 예정됐던 시험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변호사시험위원회는 법률 검토 이후 9월 시험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 뉴저지 뉴욕 지부가 19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날 이른 저녁 뉴저지 노스브런즈윅 타운십 내 에스터 살라스 판사의 집에서 발생한 총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당시 배달원 행세를 했고 페덱스 유니폼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에게 문을 열어준 판사의 20세 아들 데니얼 앤델이 총에 맞아 숨졌고 뒤에 있던 남편 마크 앤델이 부상을 입었지만 살라스 판사는 당시 지하에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때때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